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2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후 5시에 관련 브리핑을 열고 2분기 접종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488명 발생했습니다. 4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좀 감소한 영향으로 봐야겠죠.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최근 추세를 보면 뭐 일주일간 한 그 확진자 수가 평균 이제 659명에서 597명으로 600명 아래로 조금 이제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재생산 지수도 뭐 1.02에서 이제 0.99 정도로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뭐 어찌 보면 최근 처음으로 1 아래로 재생산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과거 3차 유행에서는 이제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였다 그러면, 지금의 4차 유행은 거기에 이제 예방 접종이 이제 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방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확진자 수, 이제 중증 환자 수, 사망률 이런 게 떨어지고, 이제 그와 아울러서 이제 재생산 지수도 이제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유행이 이제 확산보다는 이제 정체 수준에 또 이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또 주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확진자 수가, 그 검사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3주 더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치는 그렇다면 잘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어찌 보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메인의 이제 방역 방침으로 두기보다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강화시켜서 무슨 뭐 3단계로 올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너무나 경제적인 이제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면서 그 사망률이나 이제 그런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방역 당국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유지하고 뭐 이런 데에 있다기보다는 예방 접종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유행을 통제하려는 그런 쪽에 방점이 아마 좀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접종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리두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연장선상에서 그 5월은 아무래도 휴일이 좀 많기 때문에 모임이나 외출이 좀 잦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사실 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분들을 통한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지금의 4차 유행을 계속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야 뭐 접종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이 낮아지겠지만 결국 그 사회적으로 그런 활발한 그런 젊은 층에서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또 대규모 유행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또 확산될지 모르고, 더더군다나 지금 울산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뭐 영국발 변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 유행까지도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게 되면 또 젊은 층에서 그게 특히나 유행하게 되면 또 그 유행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이런 유행 이제 5월 달에 연휴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울산 지역 변이 바이러스 답변을 해주셔서 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전에 확산세를 끊어야 된다, 확산세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울산 지역에서 지금 사실은 상당수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재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그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효과를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전파력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이제 그런 전파력이 높은 해외 해발 변이가 유행하기 전에 접종도 진행하고, 또 그런 걸 유행하지 않도록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특히 이런 연휴 기간에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김제 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55살 A 경감이 지난달 28일 오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지난 1일에 오른쪽 팔에 마비 증세를 느낀 거거든요. 이게 일단은 경찰이 백신 이상 반응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 지금 혈전 관련된 이제 뭐 부작용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이 보고가 된 게 그 이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 정맥경 혈전증이나 내장 혈전증 같이 이게 굉장히 드문 방식의 혈전증이 보통은 접종 후 한 2, 3주, 한 4일에서 24일까지 이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혈전증과는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접종한 사람들에서 더 적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아직 뭐 정확한 상황들을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이제 그 뇌 쪽에 이제 영향으로 이제 쓰러지신 분 같은 경우는 접종으로 인한 그런 그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는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뭐 다른 요인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접종 이후에 생긴 그런 합병증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증거가 아직 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추후 나타나는 이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인과성은 낮아 보이지만 방역 당국의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백신 수급 불균형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제때 공급이 못 돼서 그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그 일단은 지금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백신은 충분하지만 이게 도입이 돼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종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2분기까지는 어떻게든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백신을 도입해서 접종이 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뭐 1차 접종을 이제 최대한 충분히 할 수 있게 이제 그 진행을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한꺼번에 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오후에 발표를 하겠지만 그 들어오는 그런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제 접종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의 중요한 거는 이제 확보는 충분히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접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방역 당국이 더 좀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 불거진 게 1차 접종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사람을 최대한 그 많게 하기 위해서 2차 접종분을 좀 당겨서 쓴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지금 백신 접종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뭐 단기간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충분히 많이 확보는 돼 있고 수급이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1차 접종의 숫자를 늘리는 게 방역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1차 접종을 이제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2차 접종분이 수급이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는 경우 그 1차 접종하신 분들도 이제 완벽한 면역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서도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예방 접종의 전체 스케줄 자체가 이제 그 이제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차 접종자, 신규 접종자가 몰리면서 그 스케줄의 역량 자체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는 게 사실 이제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면 1차 접종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게 하는 전략 자체, 방역 당국의 전략 자체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그 뒤에 이어서 맞추게 될 백신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오후 5시경에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가 2분기 접종 계획을 밝히게 될 텐데 도입 물량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 담기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은 이제 2분기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백신 이외에 다른 백신들의 도입은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백신들이 언제 어느 물량이 들어오는지가 이제 밝혀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분해서 지금 신규 접종을 얼만큼 하고 2차 접종 진행되는 분들을 어떻게 같이 이제 접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아직 그 발표가 되기 전에 뭐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많은 물량이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뭐 전 국민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백신 특허권을 좀 풀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좀 공급할 수 있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 논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선진국에서 이제 그런 뭐 특히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제작 단계마다 엄청난 특허들이 걸려 있고 또 기술들을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 잘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지식재정원도 풀고 또 이게 이제 단순히 푼다고 이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산 노하우나 뭐 아니면 그런 기술 이전 좀 백신의 원부 자재 이런 것들도 공급이 돼야지 뭐 다른 나라에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단계들이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고 또 설령 이런 지식재산권이 풀리고 기술 이전이 된다 그래도 지금 다른 백신 회사 기존의 백신 회사들이 나름의 백신 생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좀 기대는 되지만 이게 이제 당장의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앞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코로나19 종식은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중증 환자를 줄이는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려주시죠. 글쎄 뭐 이게 좀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실 누구든 바라는 거는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집단 면역을 얻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방 접종은 이미 이제 충분한 효과가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예방 접종을 통해서 사실 이런 전 세계 종식이 되지는 않더라도 고위험층에서 이제 접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19의 이제 사망률이 한 1.5%인데 독감 정도의 0.1% 정도까지만 이렇게 최대한 떨어뜨리고 진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코로나19는 유행을 하지만 일상생활에 뭐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사망을 줄이고 중증 환자를 줄이는 피해 최소가 1차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집단 면역으로 종식은 못 시키더라도 재생산 지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산발적 유행 이후에 대규모 유행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진 못하더라도 그냥 코로나 이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목표까지는 지금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고 그런 접종에 전 국민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